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남산도서관 남산이 인사드립니다. 지난 일요일인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인구수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3월 22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물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옥상 달빛의 인턴.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을 소개하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피터 홀린스 작가님의 우리에게는 매일 철학이 필요하다입니다. 피터 홀린스 작가님은 미국에서 주목받는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요. 오랜 심리학 상담을 토대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깊이 탐구하신다고 합니다. 내면으로부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개발 관련 저술과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며 최근에는 교육 심리학, 뇌과학 등으로 연구, 지필 분야를 확장하셨다고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나태한 완벽주의자, 자제력 수업,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등이 있으며 이들 작품을 통해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통찰을 제시하신다고 합니다. 책의 프롤로그에 따르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무수한 갈림길이 펼쳐지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 또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능력이 성공과 행복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철학 속에서 다양한 사고 모델을 살펴보며 자유의지, 선택, 지식을 논하신다고 하는데요.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각 모델을 분석하면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생각의 모드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속의 각 모델이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을 관찰하는 렌즈라고 생각하길 바란다고 하시는데요. 이 모델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철학자의 사고 모델 첫 번째, 지성적인 결정. 2장 철학자의 사고 모델 두 번째, 윤리적인 결정. 3장 철학자의 사고 모델 세 번째, 장기적 의미의 결정. 4장 철학자의 사고 모델 네 번째, 일단 행동하겠다는 결정. 5장 철학자의 사고 모델 다섯 번째, 미지수를 수용하는 결정인데요. 이렇게만 봐서는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일까 싶을 수도 있을 텐데 1장의 소제목만 언급을 하자면 집을 살지 말지 고민될 때 데카르트처럼 의심하기, 연인에게서 연락이 없을 때 오컴의 윌리엄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기,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싶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황들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책의 구성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전에 언급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싶을 때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단순히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 관계라는 측면, 즉 다양한 요인과 변수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진실과 거짓으로 대답할 수 없기에 이럴 때 유용한 도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두 가지 이상의 대상 간 관계를 표현하는 도표인데요. 그 사이에 겹치는 부분, 즉 교집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 언어를 동원하지 않고도 두 직군에 요구되는 능력이 어떤 관계인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너무 막연하고 다차원적이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질문이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서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대학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일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두 학교의 공통점과 각 학교의 차별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두 학교의 공통점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배제해도 좋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두 학교의 특징을 표시한 벤 다이어그램에 원을 하나 더 그려서 내가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요소를 표시하면 셋의 교집합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는 원에 속하지 않는 특징은 배제해도 좋다고 합니다. 이러면 실제로는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배제할 수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이 한결 단순해지는데요. 책에서는 경영서 작가 수지 웰치가 CNBC에 기고한 기사에서 발췌한 벤 다이어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각 능력, 관심사, 기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원에 겹치는 부분의 운명의 영역이라는 최적의 지점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례는 책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장 철학자의 사고 모델 네 번째, 일단 행동하겠다는 결정에 소제목인 PT 등록하고 영양제 사기 전에 나쁜 습관부터 끊기, 비아 네가티바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는 일에 집중이 안 되면 자제력을 키우거나 생산성을 향상할 방법을 모색하고 목표가 없으면 찾으려고 하고 몸이 아프면 어떤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는데요. 난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보다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를 더 잘 인식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뭔가가 부족하니까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빼야 하는지 초점을 맞추는 사고 모델을 책에서는 비아 네가티바, 곧 부정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방식으로 힌두교의 우파니샤드와 아바두다기타에서는 네티네티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것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비교적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빼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학 연구도 이런 부정의 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관측 결과가 하나만 나오면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긍정적 진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논리로 우리가 자기 개발에 대해 흔히 듣는 조언도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더 잘 살고 싶다면 긍정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를 깨닫고 피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된 주제와 연결 지으면 금주와 금연이 좋은 운동 프로그램이나 영양제를 찾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거와 뺄셈을 강조하는 사고 모델을 통해 어떤 것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기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계와 한계를 파악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과 가장 중요한 목표를 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묻지 않고 역으로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원하지 않는 것을 모두 제한하고 남는 것이 논리적으로 볼 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사례는 책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니체, 데카르트 등 여러 철학자의 생각법을 오늘날 우리의 고민에 적용하는 내용이어서 흥미로웠는데요.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전 암산이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나의 계절범죄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1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김효은 작가님의 그림책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인데요. 이 책은 5남매 중에 둘째였던 작가님의 자전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유는 한 팩, 과자도 한 봉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5으로 똑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나눌 때 개수나 부피, 때로는
시간이나 각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5명의 만족감의 크기가 같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도 불평이 없도록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뭔가를 나누는 일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형제자매가 없거나 혹은 적은 경우가 대다수인 요즘 아이들이 읽으면서 대리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 어린 시절을 떠올릴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을 통해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윤도현 밴드의 흰 수염 고래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남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